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끈질기게 저항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19 혁명과 부마 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한 5.18 민주화운동과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끝낸 것 또한 촛불로 이룩한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의 민주화 운동은 매번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인데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이 헌법의 제정 개정에 참여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홍진영 명예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쓰는 권리장전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자체의 절차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의 혁신은 헌법 개정 과정의 개방화, 상향화, 즉 바텀업 프로세스의 도입과 확충을 말합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와 합의 프로세스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이것을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쟁점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헌법이 사회 변화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분별하는 적실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현행헌법상 헌법 개정 방법과 절차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에게 헌법 개정 발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헌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헌법 개정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슈들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사회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 헌법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헌법상 헌법 개정 방법과 절차를 재검토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성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은 일반 법률보다 그 제정과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헌정의 안정을 기한다고 합니다. 그 취지에서 헌법 개정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일종의 최우수단처럼 다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헌법이 변화된 사회 현실에 잘 들어맞지 않거나 새롭게 대두된 시대 정신의 요구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 해석을 통해서 200년, 300년을 뛰어넘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헌법의 마력이죠. 과거 헌법이 전제로 삼았던 현실과 문제의식을 오늘날의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변용하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경제적 과학기술적 환경이 급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 정서, 기대, 열망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뀌었는데 헌법만 뒤처진 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세상이 급변하면 헌법도 바뀐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나라는 재헌 이래로 총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1948년부터 2023년까지 75년이 흐르는 동안 9번이니까 물론 수치로만 따질 것은 아니지만 8년 4개월에 한 번씩 헌법이 개정된 셈입니다. 사실 헌법은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규범의 형식이나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개정의 빈도도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1949년 이래 2022년 11월 현재까지 66차례에 걸쳐서 연방기본법, 연방헌법이죠. 연방기본법을 개정했고 프랑스나 여타 유럽도 헌법 개정이 잦은 편입니다. 이에 비교하여 미국은 헌법 개정 방식이 새 헌법에서 옛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을 무효화시키는 조항을 추가하는 증보 방식, 어멘드먼트라고 그러죠. 증보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787년 제정된 헌법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다만 개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1789년 9월에 1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865년 노예 해방을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개정과 최근의 개정인 1992년의 개정까지 18차례에 걸쳐서 27개의 수정 조항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수정헌법 27조의 경우가 1992년에 비준된 가장 최근의 개정 조항이지만 그 제안은 1789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202년 만에 개정된 특이한 사례입니다. 헌법은 나라의 최고 규범이므로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 개정이 너무 잦으면 법적 안정성, 특히 헌정의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헌법의 현실 적응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려면 헌법을 너무 어렵지 않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이 허용되지 않으면 헌법 외적인 방법으로 헌법의 변화를 꾀하려는 헌법 파괴적 시도를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헌법을 경성헌법으로 유지하더라도 헌법 개정의 요건과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 일국의 최고 규범이면서도 그 절대 우월의 권위와 효력을 사수만 하지 않고 헌법 개정의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개정의 경우는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에만 집중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헌, 특히 기본권 신장엔 그다지 큰 기여가 없었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를 들어 헌법 개정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경성 헌법을 유지하되 헌법이 변화하는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 잘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헌법 개정은 헌법 제정 권력을 가진 주권자의 주권 행사에 연장된 과정이기 때문에 헌법이 탄생한 후에도 계속되는 헌법 만들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입구와 출구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최대한 개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문제의 인식, 의제의 설정과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공론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는 문제, 국민에게 헌법 개정 발의권을 부여하는 문제, 헌법 개정이 발의된 후에도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이 국민투표 등 그 확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 소위 informed consent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